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목요일은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사랑에 관련된 부부, 그 다음에 연인들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상담을 하면서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후배님도 저도 쉽게 말로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주제는요, 섹스입니다. 네, 제가 일단 제가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껄끄럽죠. 왜냐하면 저희 후배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같은 남자끼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편협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약간 터부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예민하고 껄끄러운 주제지만 오늘 그 섹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예전에 저희가요 2002년에 시작할 때는 사랑에 관련된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지금하고는 색깔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좀 많이 사랑하는, 네, 이런, 그래서 약간은 어쩌면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2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여자가 좀 남자를 이렇게 순종적으로 어떤 남자가 뭔가 결정해 주길 바라는 이제 그런 식의 연애였다 그러면, 지금은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이 됐고, 또 여성분들도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오히려는 지금은 더 여성들이 더 활발해졌고 남성들이 조금 의기소침해진 이제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연애 패턴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2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섹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좀 정상적인 연인들,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시도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죠. 입에 올리기 좀 껄끄러운 주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 뭐 쓰리썸, 아니면 뭐 초대남, 아니면 또 이 섹스하는 거를 찍어서 돈벌이로 사용한다거나, 뭐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데 SNS 채널로 개설을 해서 자기 여자친구, 자기 아내와 섹스를 해서 그걸 찍어서 올려서 그걸로 밥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채널을 개설을 해서 그 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건 그 성적으로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 뭐 쓰리썸, 그 다음에 초대남, 그 다음에 그룹 섹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였고 누군가가 그걸 유도했겠죠. 이 유도하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해요? 이 낯설음, 그리고 불쾌함이 익숙함이 돼요. 그러면서 이 도덕적 관념이라든지 섹스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적 어떤 기준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사실은 좀 기준을 좀 엄격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자주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섹스를 할 때는 사실은 호르몬 성분이 나오는, 호르몬들이 거의 대부분 마약 성분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맨정신에 있을 때 도덕적 기준을 좀 잡고, 난 섹스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나는 감당이 안 돼. 이런 기준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의 유혹,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의 그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지 성적 행위들이 대단히 많이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네, 뭐 나는 그렇게 막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일로 빠지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성적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자신의 성적 어떤 기준선, 도덕적 기준선,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 선정하실 수 있는 기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예, 이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왜 이런 성적인 그리고 변태적인 그리고 성적 폭력, 예, 강간 아니면은 뭐 성폭력, 성추행, 그죠? 그리고 뭐 직장 내에서 뭐 이상한 짓들을 하시려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벌어지냐? 그럼 자, 첫 번째는요. 일단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습니다. 성에 집착할수록 사회적 지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경제적인 열악함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아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 뭐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서핑, 여름 같은 서핑, 겨울 같으면 뭐 스키, 그죠? 뭐 그런 게 좀 아니다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뮤지컬을 본다든지 좋은 책을 사서 본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는 섹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변태적인 성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몰두할 가치 있는 것이 부재할 때, 없을 때요. 그러니까 몰두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해주는 그 근원적인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몰두한다는 것이 뭐 내 아이다. 그럼 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근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내가 쓰리썸을 한다? 아니면 불륜을 저지른다? 성폭행을 저지른다? 이러긴 좀 어렵잖아요. 딸한테 부끄러우니까요. 아니면 나는 직장에서 꼭 성공하고 싶어. 근데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평판도 중요하잖아요. 능력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의 그 성적인 어떤 타락을 막을 도덕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뭐 개발자로서 직장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모든 열정을 다 쏟기 때문에 섹스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몰두할 가치가 없을 경우에 그렇다. 네,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무기력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기력과 스트레스에 그냥 노예가 된 경우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때 섹스에 집착합니다.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자위에 집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여자친구나 뭐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덤빕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게 되면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네, 좀 자신의 에어를, 나쁜 에너지를 좀 빼주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산책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기력과 스트레스를 좀 뽑아내셔야 어떤 섹스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몸이 망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그런 성행위들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 호기심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망이 너무 발달돼 있고 스마트폰 이런 거 있고 SNS 있어요. 맘만 먹으면 포르노를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그 연인들, 예, 젊은 처녀들도 섹스를 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중독되기 시작하죠. 그 중독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각이 행동으로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따들, TV 많이 보시는 분들이 외로움을 잘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매일 유재석을 보거든요. 매일 강호동을 봐요. 그러면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친구처럼 느껴져요. 이게 이 매스컴, 그 다음에 이런 이 화면, 네, 이것의 어떤 폐해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계속 내가 그 공짜로
동서양의 어떤 다양한 포르노를 보고 앉아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것이 당연해집니다. 도덕적 기준은 아예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그 SNS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사이트를 찾아다니시는 것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좀 정화하셔야 어떤 이런 그 문제가 되는 섹스, 뭐 섹스 중독부터 시작해서 변태적인 성욕들, 그 다음에 범죄까지 이르는 이 각가지 섹스에 관련된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떤 그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을 때, 예, 이럴 때 이제, 어떤 변태적인, 그리고 범죄적인 성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 예, 그럴 때,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성추행, 성폭행, 아니면은 뭐, 이 불륜, 이런 걸 또 저지르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연인 사이에서도, 그냥 무기력해요. 뭘 잘하는 게 없어. 근데, 자꾸 막 섹스만 집착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집착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런 성행위를 리드하면서 자기가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멋있는 모습, 예, 뭔가 좀 잘하는 모습, 예, 이런 것들을 자기가 뽐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으면 어때요? 존재감이 불확실하거나 자기 자존감이 없을 경우에 섹스에 집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섹스를 하면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그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섹스는 섹스일 뿐인데 섹스를 하는 동안에 그 호르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아주 찬송가에서 얘기했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느껴요. 미친 거죠, 이거 완전히. 네, 그래서 이 존재감이, 자존감이 이렇게 불확실한 사람들이 섹스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습관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변태짓을 해야, 꼭 그렇게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해야 성욕이 충만되고 또 그래야만이 뭔가 완벽한 성행위를 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감이 문제가 될 때, 네, 이래서 아니죠, 습관화됐을 때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습관화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정신과 가셔서 어떤 성 중독,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에 관련된 트러블,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괴테가 아주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욕을 모르는 동물은 없으나 이것을 순화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맞아요. 성욕을 모르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만도 못합니다. 왜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정해진 번식기가 없어요. 봄, 가을의 번식기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그죠? 예,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몇 번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성들은 생리기간을 제외하고는 섹스를 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동물 수준에서의 어떤 관리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돼요. 예,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 훨씬 더 순화되고 멋진 가치를 가지고 이 섹스를 접근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예, 저만의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놨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제가 헷갈리고 제가 물들기도 해요. 예, 왜냐면 섹스라는 게 그래요. 예, 뭔가 이 야릇하고 묘하고 오묘한 그 느낌, 예, 그게 제가 정확한 그 방어선이 없으면 저도 거기에 물들어요. 그래서 저는 5가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네, 물론 이 앨리스 프라일링이라는 분이 쓴 책, 섹스에 관한 7가지 거짓말,
순결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혼전순결, 그 다음에 혼의 성관계를 막기 위해서 그 성에 관련된 교재로 많이 활용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서 첫 경험을 하는 나이대도 낮아졌고, 그리고 혼전 이 혼의 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좀 개방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법적으로도 처벌할 길이 별로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손을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성중독 아니면 나를 망치고 타인을 해하는 이제 그런 섹스가 아닌 이제 그 기준을 저는 5가지를 잡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기준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사랑이 바탕이 되되 즐거워야 한다입니다. 네, 사랑이 먼저예요. 예, 섹스가 먼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늘 소개팅 받고 오늘 모텔 가고, 오늘 소개팅 받고 속궁합 맞춰보려고 가고, 아니면 사귀자 소리 안 했는데 그냥 잠자버리고, 이런 거 안 돼요. 네, 최소한 정확하게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때 첫 그 상대와 첫 섹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디서 뭐 하더라도 그 사랑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아, 이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날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지 않으면 그냥 마약 중독자처럼 섹스에 중독되는 겁니다. 섹스가 많아진다고 친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섹스를 많이 한다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냥 육정만 깊어지는 것 뿐입니다. 사랑은 책임이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한다는 건요, 정말 그 순간 그 몰입하고 아름답고 재밌어야 해요. 네, 혐오스럽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이 바탕이 되되 즐거워야 한다가 저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아프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 아프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아야 한다. 예, 뭐 채찍으로 때리고,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무슨 플레이 있잖아요. SM 플레이니 뭐 이런 거, 뭐 가학하고 수치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합니다. 예, 그거에 재미 붙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섹스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세 번째는요, 둘만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돼야 된다. 예, 둘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을 셋, 넷이 하시면 안 돼요, 섹스를. 그리고 이거 인터넷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걸로 야동 파는데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섹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요, 꼭 동의가 필요하다. 네, 동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성욕이 발동돼서 우리가 관계가 연인이고 부부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요구 막 하는, 그죠? 욕구를 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라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과음 내지는 스트레스 해소용, 그 다음에 욕구 해소용으로 섹스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술 많이 먹고 그냥 동물적 섹스, 아니면 회사나 어느 뭐 직장,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여자친구한테 풀어버리는, 아니면 뭐 남자친구한테 풀어버리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욕구 그 자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섹스도 옳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조금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예, 그리고 사랑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예,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섹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경계선을 잘 만드셔서 이 범위 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지금 제가 옆에 그 화면으로 띄워놨잖아요. 그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프의 키스라는 그림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여러분들의 섹스도 이런 모습으로, 예, 여러분들의 스킨십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거는 마치 자화상 같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프가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 에밀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키스하는 모습을 그린 거래요. 네, 섹스, 스킨십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섹스,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 이 주제를 다 잡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타로스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60-700-4579,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실하고 깊이 있는 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